안녕하세요. 타임슬라이드입니다. 동시 녹음을 못하는 상황이라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줄이고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퀀스는 날짜와 지역 순으로 가고 몇몇 영상은 통합본으로 중간중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타고 간 비행기는 바로 이 녀석 부산발 베트남 항공입니다. 경유편이죠. 부산은 올해 4월 25일에 대한항공이 노선을 재개하기 전까지 방콕행은 FSC 항공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는 21개월 된 아기도 있고 오고 가며 수화물이 많아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이번까지는 가격 부담이 적은 베트남 항공 비즈니스를 선택했습니다. 부산에서 오전 출발, 방콕에는 초저녁 도착, 중간에 경유지에서 면세품도 살 수 있고 라운지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3, 4시간 더 걸린다는 점을 제외하면 나름 장점이 있는 비행편입니다. 부산발 타이 항공이 현재까지 재개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모든 비행편이 5월 출발이다 보니까 태국에 도착하면 보통 밤 늦은 시간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해서 저녁 시간을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는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베트남 항공사 비즈니스석은 수화물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특히 저희처럼 유모차를 가지고 타시는 분들은 기내 짐칸에 들어가는 사이즈이면 캐빈 사이즈라고 말씀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재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카운터보다 탑승까지 두세 번 정도 물어보는데 캐빈 사이즈다 라고 하면은 별 말이 없었어요. 추가로 저희 아기는 이제 발육이 좀 빨라서 배신의 신청을 안 했는데 배신넷을 신청하면 비즈든 이코노미든 해당 등급 좌석 가장 앞자리에 배정을 해줍니다. 가장 앞자리에 가면은 좌석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아기랑 같이, 그러니까 24개월 미만의 아기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배신의 신청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스카이팀이 베트남 항공은 비즈니스석의 경우 국내는 대한항공 칼 라운지, 태국은 미라클 라운지, 베트남에서는 로터스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패스트 트랙은 당연히 되고요. 저희가 간 김해국제공항 칼 라운지는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잠시 쉬면서 가볍게 다가 정도 즐기는 기분으로 가는 곳이고요. PP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작아도 훨씬 먹을 게 많은 스카이 허브 라운지 가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사적으로 김해공항이 확장되면서 면세점 인도장이 1번 게이트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확장된 12번 게이트 쪽, 완전히 반대쪽으로 옮겼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부산 베트남 편은 기제가 보통 보잉 787-9입니다. 일명 드림라이너라고 불리는 광종체 비행기죠. 그리고 비즈니스 좌석은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 베트남 구간은 보통 드림라이너가 배치가 되는데 베트남 방콕 구간은 협동체, 그러니까 작은 비행기의 A321이 보통 배정이 됩니다. 다시 재개된 대한항공 부산 방콕 노선이 현재까지 아마 A321을 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비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해제가 된 지 얼마 안 된 작년에는 부산 하노이 방콕 구간이 총 4번 탑승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3번이 A321 작은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행객들이 좀 많이 풀렸는지 이번에는 4번 중에 3번이 보잉 787-9 드림라이너였습니다. 큰 비행기로 바뀐 거죠. 비행기 기재 같은 경우에는 예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기재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시트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비즈니스석 어메니티 같은 경우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이런 것을 규성으로 주고 기내식도 한식과 그 외의 메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입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서 그냥 먹을만 했어요. 180도 풀플랫 시트고요. 제가 키가 180이고 90kg가 조금 넘는 체격입니다. 큰 편인데도 저한테도 작은 느낌이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항공 직원들을 항상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비즈니스 좌석이라서 그런 면도 좀 있겠지만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철저히 자본주의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검사가 좀 까다롭죠. 우리나라나 태국은 좀 그렇지 않은 편인데 베트남은 양말을 벗어야 할 때도 있어요. 경유할 때 진검사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게 좀 귀찮긴 하지만 김해 공항은 면세점이 작은데 반해서 하노이 공항은 넓고 가격도 태국 킹파워 면세점보다 저렴해서 태국과 또 다른 물건들을 사기도 좋아요. 담배도 더 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태국은 1인당 200개피, 그러니까 한 보루죠. 한 보루만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데 걸리면은 벌금이 있습니다. 보통 한 6, 7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입국할 때 찍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 바로 앞에 사람이 랜덤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라고 하죠. 이러면은 걸리는 겁니다.
그 1인당 한 보루씩을 샀다고 해도 한 명이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벌금을 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따로따로 들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경유편으로 귀국하실 때 더 구입을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 하노이, 그러니까 노이바이 공항은 그 김해 공항처럼 일자로 길게 뻗어 있는 공항입니다. 그 로터스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중간쯤 되는 그 28, 29번 게이트 중간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옆에 송홍 라운지가 있고 바로 옆에 로터스 라운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넓고 뭐 쌀국수도 즉석에서 만들어주고 음식 종류도 나름 많고 뭐 샤워실 그리고 흡연실도 라운지 내에 있습니다. 괜찮은 라운지예요. 부산 하노이는 보통 한 3시간 4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베트남 방콕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참, 베트남과 태국은 시간대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시간이 2시간 느리고요. 그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그 수완나폼에는 입국 수속을 하는 곳이 한 군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2군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국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 도착 비자 발급받는 곳,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 도착 비자 발급받는 곳 옆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공간에서 보통 그 입국 패스트 트랙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입국 수속하는 곳, 그 오른쪽 한 켠에 이렇게 따로 마련을 해뒀더라고요. 그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출국할 때도 그 패스트 트랙 입구가 그 타이 항공 전용은 이제 A 카운터 쪽이죠 있었고 다른 항공사들은 또 이제 W 카운터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옮겨서 아예 Z 쪽이니까 가장 끝 쪽입니다. 끝 쪽에 이제 새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바뀌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좀 더 거쳐서 나중에 한번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태국에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입국 수속 이유를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제 수화물 벨트가 나오고요. 그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는 이제 세 군데입니다. 그 A, B, C로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 되어 있고 보통은 B로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 초반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불시에 엑스레이 검사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오면 이제 2층이죠. 그 수완납품은 이제 지하에 사설 안전소나 이제 공항철도가 있고 1층에 이제 버스, 뭐 퍼블릭 택시 이렇게 있고요. 2층에는 이제 유심 렌트카, 여행사 픽업 등등이 있고 이제 4층에 이제 출국장입니다. 그 3층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식당 같은 곳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희는 이제 택시를 타러 갔고요. 이제 짐이 많아서 이제 SUV 택시를 탔습니다. 그 SUV 택시 번호표는 이제 기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 생각 안 하고 타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SUV 택시라고 해서 요금이 더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이제 나온 보험표를 가지고 이제 해당 자리에 가면 되는데 그 미터로 가기 싫어하는 기사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놓고 흥정을 하다가 여기 지금 퍼블릭 택시 바로 옆에 4번 게이트 쪽에 이제 그랩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흥정을 하면은 이제 그랩으로 가버리니까 대놓고 흥정을 잘 안 하고 목적지를 잘 모르는 척 하는 식으로 흥정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좀 제법 있습니다. 그 찾기 쉬운 것도 이렇게 멀뚱하게 쳐다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척을 하는 거죠. 그 지금 보는 이 기사도 한 3번 정도 못 알아듣는 척을 했었어요. 그 제가 일반 관광객보다는 이제 태국어를 좀 더 하는 편이고 이제 덩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미터로 갔는데 그 만약 이제 택시 기사들 반응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다른 택시나 뭐 그랩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그 보통 수완납품에서 아속 정도까지의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이제 미터로 갔을 경우에 이제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보통 한 400바 정도의 요금이 나옵니다. 그 짐에 따라서 이제 추가 요금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경비를 계산하시면 좋아요. 근데 뭐 저희처럼 이제 아기도 있고 뭐 짐이 많지 않으신 이런 분들은 이제 공항철도가 이제 자정전까지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 이용하시면은 시내까지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시간을 좀 정확하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구글맵에서 이제 에어포트 레일 링크로 검색하시면은 이제 노선도나 이제 시간대가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괜찮으세요. 그 이번에 저희가 그 첫 번째 이틀간의 숙소로 잡은 곳은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BTS 나나역에 이제 한 도보 한 5분 거리 쪽에 이제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밤이 뜨거운 동네죠. 그 방콕 여행을 몇 번 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게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변이 뭐 가족 여행 분위기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술집이 많죠. 좀 과한 곳들은 따로 몰려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술집들이 많고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제가 숙소를 잡은 이유는 이제 교통편하고 환전도 해야 되고 이제 볼 일도 있어서인데요. 그건 이제 둘째 날 편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식당부터 갔습니다. 그 작년 3월에 이제 갔을 때는 이제 비행기 지연으로 늦게 도착을 해서 이제 편의점 음식으로 때웠는데
이날은 시간도 되고 이래서 좀 제대로 된 식당으로 갔어요. 이제 미리 몇 군데 식당을 봐뒀는데 이날 간 곳은 여기고요. 이곳이 숙소에서 엄청 가깝기도 했고 나름 음식 퀄리티도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태국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맛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책을 바로 주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여행 동안 한 4-5군데 정도의 식당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도구를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더라고요. 이런 서비스는 참 좋았습니다. 여기 맛도 좋고 서비스도 수준급이었고요. 뭐 다 좋았는데 뭐 가격대는 좀 있습니다. 로컬 가격이 한 4-5배 정도 되는 가격이었고요. 뭐 그래도 첫 끼니라서 그런지 기분 좋게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뭐 앞으로 이제 뭐 음식점이나 뭐 음식 소개도 제가 중간중간 섞어서 할 텐데 뭐 맛이 어떻다 이거보다는 뭐 가격대나 분위기, 위생, 뭐 서비스 같은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너무 맛없지만 않으면은 맛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입맛은 다 다르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둘째 날은 제가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또 갔다 온 것들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제가 섞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